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스킨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여기에 스킨을 복사를 해가지고 스킨 설정을 했는 무료 스킨이 있는데, 그 무료 스킨의 가운데 이미지 배너가 이렇게 회전되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설정을 하면 그 부분이 보이지 않으실 테고, 그리고 하단에 상품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구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상품이 흘러나가는 구역, 이 구역이나 뭐 여기에 우리가 샘플 상품들을 봤을 텐데 이 구역에 지금 상품이 안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상품 이미지 메인 배너라고 하죠. 메인 배너가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카페24 기능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제가 녹화를 했던 부분에 보시면은 C스토어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 C스토어라는 것이 이번에 카페24 개편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메뉴에 보시면은 위쪽에 앱스토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앱스토어 메뉴로 들어가시면 시작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시작하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24 앱스토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그런 거와 동일합니다. 카페24라고 하는 쇼핑몰은 임대형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이렇게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기가 힘들었죠. 그 기능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 회사를 선택해서 약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앱스토어입니다. 다양한 개발사들이 여기에 지금 입점을 해가지고 많은 부가 서비스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있었던 이미지 메인 배너가 돌아가는 거는 포토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카페24 개발사가 입주해 있는 이런 앱스토어로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로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만한 서비스는 아무래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뭐 상품 공유하기 기능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하는 거에 대한 성과 분석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톡톡 친구, 네이버의 톡톡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 그 톡톡을 또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채팅 서비스 같은 것들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24 자체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 이런 배너 관리자라든지 에디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겉에서 무료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에 보시면 인앱 결제라고 되어 있으면 안쪽에서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이용해 볼 거는 포토슬라이드라는 걸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검색에서 포토라고 검색해주면 포토슬라이드 V2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포토슬라이드 V2를 설치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동의함 눌러주시게 되면, 자, 포토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관리자 화면 앱스토어의 마이 앱이라는 곳에 이렇게 포토슬라이드 V2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쇼핑몰에 가서 다시 미리 보기를 재생을 해보면, 리플래시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샘플 포토슬라이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샘플 대신에 내가 원하는 배너를 넣는 것을 배우실 거죠. 이 포토슬라이드는 모바일용이랑 PC용을 따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용을 하셨다 하더라도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설치가 아니라 설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하기 부분으로 들어가시면은 PC 쇼핑몰과 모바일 쇼핑몰 따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는 PC 쇼핑몰 안에 슬라이드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샘플 이라고 적어 볼 거고요. 슬라이드의 영역 사이즈는 제가 넣는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기본 값으로 두시면 되겠고,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시다면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효과는요,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점점 밝게 또는 왼쪽으로
페이지 넘기는 이 왼쪽으로 이동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이나 점점 밝게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효과 속도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또 고객들이 정신없이 보일 수 있으니까 한 1초 정도로 하면은 1초 넘어갔다가 그리고 몇 초 후에 이미지가 멈춰 있을 건지 몇 초 동안 이미지가 멈춰 있을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할 때 텍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져 있다면 5초, 텍스트가 적고 그냥 이미지를 약간 뷰어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으시면 3초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텍스트가 별로 없어서 3초로 사용할 거고요. 버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이미지 넣은 개수만큼 동그라미 표시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버튼 바를 얘기를 하고요. 슬라이드 버튼은 양쪽 화살표로 해서 넘어가는 버튼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 슬라이드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값으로 그냥 해놓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 이 표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표시 설정도 그냥 기본값으로 넣어두고요. 이미지 등록 버튼으로 파일에서 선택하는 걸로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운로드에 넣어놨는데요. 뭐가 많죠? 이 중에서 이미지 중에 샘플 1번 이미지를 열어서 넣어주고요. 제목을 넣어주게 되면 이 부분의 하단 여기 부분에 슬라이드 데모입니다. 이 부분에 글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글씨 쓰고 싶으시다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넣으면 별로 더 안 이뻐서 안 넣을 거고요. 링크 URL은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링크를 이동하고 싶은 URL을 이곳에다가 앞쪽에 HTTP를 포함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요 상품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위쪽에 나오는 요 링크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삽입해 주시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창으로 열 건지 새 창으로 이 링크를 열 건지를 결정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샘플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눌러주고 여기에 보시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벤트 기간이 있으시다면 이 시작일과 종료 일자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클릭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벤트인지 아닌지를 또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클릭수가 많은 이미지일수록 아무래도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였다라는 것을 좀 증빙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코드가 포토 슬라이드 V2의 슬라이드 1번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가서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메인에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1초 이렇게 넘어가고 이 이미지가 3초 멈춰져 있다가 자동으로 이미지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우스 이렇게 내려놓고 3초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포토 슬라이드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배치를 해볼 건데요. 그리고 문제가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위쪽에 있는 배너, 위쪽 배너 부분에 우리가 카테고리가 나왔었는데 카테고리도 안 보이고 있죠. 지금 저는 샘플 쇼핑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를 설정 안 하면 이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도 설정해 볼게요. 상품 관리 메뉴에 가시면 분류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메인 분류 표시 상태를 표시 안 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쇼핑몰에 제 메뉴가 표시 안 되는 겁니다. 표시함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쇼핑몰로 가서 리플래시 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메뉴도 등장하게 만들어 놨고요. 마찬가지로 상품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꾸시려면 상품 관리의 메인 상품 진열 관리라는 메뉴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왔었던 이미지 진열 영역은 제가 디자인 수정으로 가서 디자인 수정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이미지 흘러가는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소스 코드에 이 흘러가는 이미지 영역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에 프로덕트 리스트 메인 1번이라고 나옵니다. 이 프로덕트 리스트 1번이라고 하는 애는요.
관리자 화면을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상품 관리에 상품 관리, 메인 상품 진열 관리 부분에 지금 메인 분류 관리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추천 상품이라고 하는 게 모듈 코드 프로덕트 리스트 메인 1번이라는 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이미지 영역, 이 이미지 영역은 1번 진열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요. 자, 요 부분 배너 나온 거 밑에 쪽에 또 상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해보니까 리스트 메인 2번이라는 진열 영역을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스크롤 좀 더 내려서 보니까 리스트 메인 3번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 진열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진열 영역은 이미 영역이 만들어져 있는데 1번, 2번, 3번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저곳에 상품을 넣어 놓지 않으면 상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추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전에 흘러가는 이미지 영역을 얘기를 했었고, 신상품이라고 했던 이 영역 부분을 검색을 해보면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상품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 확인. 마찬가지로 우리는 3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진열 영역 3번은 추가 카테고리 1번이었죠. 검색해서 보니까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 추가 눌러서 상품들 선택해주고 닫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다시 오셔서 리플래시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상품 진열 영역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상품 진열 영역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이렇게 진열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상품의 수량만큼 넣으시면 되는데, 이 스킨의 특징은 한 줄에 4개의 상품이 나오게 되고, 한 줄에 있는 이 4개의 상품이 다 100%를 사로 나눈 25%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스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썸네일의 크기를 동일하게 정사각형 크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인의 상품을 더 많이 진열해서 보여주고 싶다. 지금 상품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2개밖에 안 나오지만 이 진열 영역의 상품을 한 100개 정도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디자인 수정 페이지, 이 HTML 수정하는 페이지에서 이 해당하는 진열 영역들, 여기도 리플래시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에 이제 상품이 이 에디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소스 코드에 카운트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오게 할 상품의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상품의 숫자를 진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상품 관리에 메인 상품 진열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4의 배수로 해가지고 9줄로 해서 36개의 상품을 여러분들이 진열을 했어요. 근데 화면에는 8개의 상품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카운트 수가 8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36개를 하셨으면 여기도 36으로 진열 숫자를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곳에 상품이 나오는 것이 36개의 상품을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New Arrivals 신상을 만나보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이 텍스트 안내 문구가 저기 관리자에 있는 메인 상품 진열 관리에 있는 저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메인 상품 진열 관리에 있는 여기에서 상품을 봤을 때 1번이 추천 상품, 2번이 신상품, 3번이 추가 카테고리였죠. 그래서 여기 신상품이라고 하는 요 글씨가 이 곳과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글씨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글씨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이시는 148번 줄에 있는 요 글씨 텍스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열 영역 1번에 있었던 저 추천 상품이라고 했는 진열 영역의 상품을 이곳에다가 진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끝에 있는 모듈 넘버만 2번이 아니라 여기를 1번으로 고쳐주시고 저장만 해주시게 되면 1번 진열 영역에 있었던 상품들이 여기 보이시는 요 상품 한 줄에 4개 나오는 요 상품 영역에
1번 상품이 진열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듈 코드의 넘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역의 디자인인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진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진열하셨던 메인 상품 진열 영역에 있었던 이 모듈 코드와 지금 추천 상품의 상품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상품들이 내가 지금 좀 전에 보여지고 있었던 이곳에 상품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듈 코드, 지금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1번으로 수정을 하면 내가 진열했는 이 추천 상품들이 이 영역의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3, 1, 2 이런 식으로 내가 진열 영역에 여기 뒤쪽에 있는 해당하는 모듈 코드 넘버들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이 부분을 바꿔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진열 영역 하단에 또 다른 상품을 진열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러시다면 이 부분의 소스 코드 하단에다가 커서를 위치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신 모듈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모듈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진열하고 싶은 상품이 몇 단형이냐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 중에 뭐 3단형이다 라고 해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제일 마지막 영역에 이렇게 3단형의 디자인으로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지금 프로덕트 리스트 메인 1번이 자동으로 진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제가 리스트 메인 4번을 진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리스트 메인 4번 추가 카테고리 2번 상품이겠죠. 여기에다가 상품을 넣습니다. 닫고 확인. 그리고 다시 디자인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를 4번으로 수정했으니까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곳에 리스트 메인 제가 4번 수정을 엉뚱한 곳에서 했나봐요. 네, 여기에다가 4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새로 소스 코드를 넣은 이곳에다가 4번으로 수정하고 다시 한번 저장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진열 영역 4번 영역에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4번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자, 보시다시피 추가 카테고리 2번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적히는데 상품이 이렇게 진열이 깨져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위쪽에 있는 편집 버튼 다시 누르셔서 디자인의 형태를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퀵뷰 강조형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적용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는 진열 영역 4번 추가 카테고리 2번 상품이 이런 진열 영역 형태로 상품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요 영역에 대한 글씨들도 수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수정하는 방법은 이런 편집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속성 이곳에서 뭐 디자인 값은 바꿀 수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송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배송 방법 같은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건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정 부분은 관리자 화면에 상품 표시 관리 설정에 상품 표시 설정 요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진열 영역에 대해서 표시함과 표시 안함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다 빼버리죠. 상품 가격이랑 판매가만 노출을 해가지고 확인.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이곳에 무료 배송 여기가 수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열 영역을 조금 바꿨나 봐요. 다시 한번 확인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뭐 수정하면서 커서가 자꾸 이동이 돼가지고 여기를 1번, 아까 4번으로 자꾸 잘못 수정했죠. 그리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편집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제는 여기 흘러나오는 상품이 가격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품명이랑 저희가 가격만 표시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여기 있는 상품 표시 설정, 이곳에서 원하는 컬러 그리고 원하는 글씨들로 해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신상품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은 표시 안 하고 간략 설명만 표시하겠다. 그리고 판매 소비자가 취소선 표시를 해가지고 판매가는 10,000원인데 소비자가는 9,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위쪽에 소비자가도 표시함으로 체크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취소선이 나오면서 판매가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상품 표시 설정에서 이 인포메이션을 바꾸시는 부분입니다. 바꿔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류 관리와 상품 상세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표시 설정들을 각각 메뉴에서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시면은 디자인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벌써 97번, 98번, 99번을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100번부터 해가지고 쭉 또 다른 수업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